안녕하세요. 작가 김성유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마 이제 방학도 거의 끝나가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아이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시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특별한 책 한 권을 준비해 봤습니다. 평범한 아이를 공부의 신으로 만든 비법. SBS 영재발굴단 아빠의 비밀편, 바로 그 이상화 씨가 쓴 책입니다. 먼저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영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큰아들 이재혁은 사교육 없이 국제중학교에 입학, 하나고등학교 입학, 하루나이 독서로 초등 입학 전까지 한글책 27,000권 독서함, 초등학교 졸업까지 3,000권 스토리 영어책 독서. 네, 뭐 그렇게 하고 이 밑에 지금 그 이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학으로 외국 생활 없이도 영어, 중국어, 불어, 일본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네. 동생 이시우는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한글책 2만여 권을 읽음, 입학 후 영어책 6,500여 권 읽음, 400편 외국 영화 시청으로 관련 분야 평론하기 좋아함. 네, 아이들을 이렇게 영재발굴단에 출연할 정도로 아이들을 이렇게 똑똑하게 또 영리하게 그리고 인성적으로도 바르고 착하게 잘 키워낸 이 아빠 육아의 비법을 다룬 책입니다. 제가 책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그 부분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나이 독서라는 그 독서법이 나오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자는 하루나이 독서를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네, 먼저 부모의 나이가 35세면 부모 나이 35세 독서를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35세 부모라면 1년에 적어도 35권의 책을 읽어라 이런 말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한 육아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아이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운동하고 여행 다닌다. 아이는 내 생활의 일부이다. 네, 되게 인상 깊죠. 그러면서 저자가 자기 아이들에게 실천했던 그 독서 방법이 바로 하루나이 독서입니다. 하루나이 독서라는 것은 아이 나이에 맞게 하루 동안 읽어야 될 권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3살이면 하루에 3권을 읽어줘라라는 겁니다. 아이가 11살이면 하루에 적어도 11권의 책은 같이 봐라 이런 뜻입니다. 하루나이 독서를 실천한다면 굉장히 많은 책을 읽겠죠. 저자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바로 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나이 독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도 함께 책을 읽어라 지금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또 공부법에 관련된 그 인상 깊은 부분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20분 공부법. 영유아들의 집중력은 나이에서 5분을 더한다. 초등학생이 되면 집중력이 약간 높아져도 20분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부터 장시간 앉아서 수업을 받아야 하니 교사나 부모는 20분이 경과하면 집중력을 모으는 활동을 해야 한다. 집에서만이라도 20분 공부법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때라면 부모가 아이를 부르거나 방해하는 등의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20분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이죠. 네, 제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느낀 거지만 초등학생들은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40분이지만 아이들이 집중해서 무언가에 한 가지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짧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늘려간다면 충분히 40분 수업, 그 다음 중학교 가서 45분 수업, 고등학교 가서 50분 수업도 충분히 거뜬하게 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자가 소개하는 20분 공부법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저자는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기 위해서 가난한 부모, 평범한 부모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도서관에 데려가는 것이었죠. 저자가 도서관과 아이를 친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책에 이렇게 나오네요. 처음 도서관을 방문할 때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원하면 안 된다. 단지 도서관에 오는 습관만 들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처음 방문한 아이는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곳이라기보다는 평생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도록 애써야 한다. 그러니까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 처음에는 아이가 도서관과 친해지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가볍게 오가는 것만으로도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고요. 이제 아이가 도서관과 조금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서 읽게 하는 겁니다. 네, 어떤 것인지 볼게요. 저자는 특별히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아빠는 책을 골라주지 않는다. 그저 뒤에서 지켜볼 뿐. 이거는 제가 책에 썼던 그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저도 부모가 일일이 책을 다 찾아서 권하기보다는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죠. 네, 특별히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조언,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책 좀 읽어라. 다른 집 애들은 책만 잘 보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고, 아빠는 네가 책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하단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왜 그 모양이니? 이게 아니라 아빠는 네가 책 읽을 때 진짜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죠. 네, 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고른 책의 의미는 아이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는 뜻이다. 관심이 있다면 몰입 독서가 가능하다. 집중력이 높아져 학습 효율도 매우 높다. 부모의 역할은 도서관까지 같이 오는 것까지다. 그 안에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아이 선택이다. 네, 아이가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도록 아이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겠죠. 네, 앞에 영상에서 이미 다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 이 책에서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부모가 언제까지나 아이 책만 쫓아다니면서 골라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이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아주 좋겠죠. 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저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집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켜라. 심부름을 마구잡이로 시키려는 게 아니다. 신발 정리하기, 식사 차릴 때 부모 도와주기, 방 청소할 때 자기 방 정리하기, 욕실에서 수건 가져다 달라고 하기, 쓰레기 재활용품 함께 버리기 등이다.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심부름을 시킬 때도 있다. 하지만 명령보다는 부탁해야 한다. 물 한 잔 가져와 와 물 한 잔 가져다 줄래는 다르다. 네,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아이의 마음을 고려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심부름조차 활용하고 있다는 것, 짐작할 수가 있겠죠. 특히 저자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에필로그도 이겁니다. 육아 너무 어렵게 하지 말아라. 육아를 어렵게 생각하는 건 과도한 욕심 때문이다. 육아 내공이 쌓인 부모는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인생도 육아도 연습은 없다. 아이와 함께 배워가며 삶의 퍼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네, 오늘 영상은 특별히 이 저자가 한 말 한 문장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행복한 부모 밑에서 행복한 아이가 성장한다.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정말 바른 인성을 길러주고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한 육아를 고민하신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김성효TV와 함께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